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관계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계층 데이터 모델,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관계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 모델의 어떤 특징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계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릴레이션의 구조라고 했는데 이 릴레이션, 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릴레이션, 특정 항목에 대한 데이터의 집합이며 행과 열로 구성이 되는, 그래서 행과 열로 구성이 되는 테이블을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자, 이와 같은 표로 나타내는 거, 이게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 표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릴레이션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표를 다른 말로 하면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또는 표를 테이블이라고도 해요. 테이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릴레이션, 표, 테이블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릴레이션 또는 표 또는 테이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관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릴레이션의 개념은 이 표, 테이블 이거를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릴레이션에서 표에서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자, 릴레이션, 표에서 표를 구성하는 각각의 열, 컬럼을 우리가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에서, 자, 이게 열이죠. 그죠? 컬럼. 이게 바로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학번이라는 속성, 성명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학년이라는 속성, 학과라고 하는 속성. 알겠어요? 자, 릴레이션의 각각의 열, 이거를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자, 그래서 이런 속성은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개체는 이러한 여러 개의 속성, 하나 이상의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파일 구조에서는, 테이블에서는 필드와 같은 의미다 이거죠. 필드. 자, 이게 열이죠. 열. 알겠죠? 자,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서 속성의 수를 차수라고 해요. 디그리라고 한다. 차수. 디그리. 자, 그러면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요게 바로 속성이잖아요. 학번이라는 속성, 성명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학과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속성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자, 그러면 학생 릴레이션에서의 차수가 얼마냐? 그러면 차수는 4가 된다 이거죠. 4. 자, 차수라고 하는 거. 자, 차수는 속성의 수입니다. 속성의 수를 우리가 차수,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하더라고요. 디그리. 됐죠? 자, 그리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도메인. 자, 이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작 값들의 집합. 쉽게 얘기하면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자,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의 학년 속성의 도메인은 1, 2, 3, 4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에 올 수 있는 값의 종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쭉 있겠죠. 이게 바로 학년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년 도메인이 얼마냐?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이 값들의 집합.
이걸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성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명이라고 하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집합, 값들의 집합, 이거를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알겠죠? 자, 그래서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 이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도메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의 학년 속성의 도메인. 그러니까 학년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으로는 1, 2, 3, 4. 여기는 그 대신 이제 그 중에 1이 없는 거고, 표현이 안 됐다 뿐이지, 값의 범위는 1학년 없이 2학년부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메인 그러면 하나의 속성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 이걸 도메인이라고 해요. 차수라고 하는 것은 항목, 속성수.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튜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튜플. 자, 튜플은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을 얘기한다. 행.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릴레이션이 있으면 이 릴레이션에서 한 명에 대한 자료죠. 행. 이게 바로 튜플이다. 이거 튜플. 자, 요것도 하나의 튜플. 자, 요것도 하나의 튜플. 행. 알겠죠? 그래서 속성 값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속성, 학번이라는 속성 값, 성명 속성 값, 학년 속성 값, 학과 속성 값에서 한 명에 대한 자료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튜플이라고, 튜플. 자, 그리고 이 튜플을 행 또는 파일 구조에서는 레코드라고도 레코드. 이게 한 줄, 한 행. 이게 레코드. 알겠죠? 자, 그리고 한 릴레이션에서 튜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해요. 카디널리티. 자, 이 카디널리티. 또는 뭐 기수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학생 릴레이션에서 카디널리티가 얼마냐 그러면 행이 몇 개요? 이거는 속성 이름이고요. 속성명이고, 이건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성명 빼고 자료들로 구성된,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게 각각 튜플이죠. 그래서 몇 개예요? 3개죠, 3개. 그래서 카디널리티가 얼마냐 그러면 3이 되는 거죠. 3.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차수, 그 다음에 도메인, 그 다음에 금방 카디널리티. 자, 요거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항목수. 도메인은 뭐예요? 하나의 항목이 가지는 값의 집합, 값들의 집합. 카디널리티는 뭐예요? 행수, 튜플수. 알았죠? 자,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행, 속성 값들의 집합. 그래서 하나의 행, 이거를 튜플이라고 하고, 파일 구조에서는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레코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 구조에서의 기본적인 용어 알아봤는데,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릴레이션 이름이에요. 릴레이션 이름, 표 이름. 릴레이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속성들 중에 이렇게 밑줄 쳐진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본 키라고 해요. 그런 것들 기본 키. 그러니까 기본 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홍길동 학생에 대한 자료, 이순신 학생에 대한 자료, 강감찬 학생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속성 값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 값들을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을 기본 키라고 해요. 기본 키. 자, 만약에 이 세상에 이렇게 3명만 있다면 학번뿐만 아니라 이름만 가지고도 각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학년도 역시 서로 다르니까 구분할 수가 있고, 학과도 여기는 또 서로 다르네.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 세상에 3명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름에도 보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학년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학과도 같은 학과 학생이면 학과도 학과 이름도 같겠죠. 그죠? 근데 학번은 누구나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누구나 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하나 튜플에 대한 서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선정한 거, 그런 걸 기본 키라고 해요. 기본 키. 알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 릴레이션 구조에서 기본적인 용어. 자, 속성이 뭔지. 이게 속성입니다. 속성. 자, 그 다음에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속성 값들의 집합, 행. 하나의 행, 레코드. 이걸 튜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수, 도메인, 카디널리티 이런 용어들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릴레이션의 특성이 있어요. 릴레이션의 특성. 자, 릴레이션의 특성. 자, 첫 번째로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다. 모두 다르다 이거죠.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의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를테면 여기는 다 다르지만 여기가 3학년이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 3학년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속성값이 서로 같은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4개의 속성값이 모두 똑같은,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여기 100번, 그 다음에 홍길동, 그 다음에 3학년, 그 다음에 학과는 전기 해서 똑같은 4개의 속성값이 똑같은 내용이 튜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중복 데이터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부분적으로 같을 수는 있지만 4개의 속성이면 4개의 속성에서 모든 속성값이 다 동일한 튜플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다. 모두 다르다 이거죠.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강감찬 레코드는 학생 릴레이션 내에서는 유일하다 이거죠. 또 똑같은 강감찬 학생에 대한 똑같은 4개의 속성값이 같은 자료는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중복 데이터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순서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홍길동 학생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첫 번째 있든 두 번째 있든 세 번째 있든 큰 의미는 없다고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면 그 저장이 된 거를 우리가 어떤 명령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검색하고 또 내가 필요한 대로 정렬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저장만 돼 있으면 됐지 이 저장된 상태에서 이 순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홍길동 학생에 대한 자료가 맨 위에 있던 두 번째 있던 세 번째 있던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생 릴레이션에서 강감찬과 이순신 레코드의 위치가 레코드 행위 위치가 서로 바뀌어도 의미는 없다 이거 상관없다 이거죠. 내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검색하고 나열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의 이름은 유일해야 한다. 속성의 이름은 유일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번 속성이 여기 있는데 또 똑같은 속성이 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알았죠? 자, 그리고 속성 값은 동일한 값이 있을 수가 있대. 속성 값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이 똑같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만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는 3학년, 4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4학년에서 이렇게 하나의 속성 안에는 동일한 값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알았죠? 근데 속성 자체가 똑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또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년 속성의 이름은 다른 속성의 이름과 구분되어 유일해야 하지만 속성 값은 1, 2, 3, 4 중 동일한 값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 속성 값은 여기 3학년이면 또 그 뒤에 3학년이 또 올 수도 있고 4학년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 사이에도 순서가 없어요. 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년 속성이 여기에 있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있든 세 번째 있든 이 속성들 간의 순서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과와 학년 속성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속성값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값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학년 속성에는 이렇게 3학년, 4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을 나타내는 어떤 값 얘네들은 더 이상 이걸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뭐 3학년 하고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속성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값으로 내용을 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들은 이 값들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이 값만의 내용으로만 구성을 해야 한다 이거죠.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년 속성에 저장된 뭐 2, 3, 4 얘네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구성이 된다. 원자값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값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원자값.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학년 속성이다. 그러면 학년 항목을 구성하는 값. 이거들로만 구성이 돼야지 여기에 뭐 해가지고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학년값 외에 그 외 값이 있어서 나눌 수 있게 된다 하면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이런 얘기죠. 알았죠? 자,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잘못된 구조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테이블을 만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속성이 뭐 학번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이라고 하는 항목인데 이 성적 항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국어, 뭐 영어, 수학에서 과목명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는 성적이라고 하는 항목인데 그 성적 항목 안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잘못된 구조예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필드 이 속성 항목 단위로 삭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국어면 국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 자, 이건 잘못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속성들도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값으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항목들도.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릴레이션에 대한 특징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 특징들을 뭐, 나열하고, 특징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 특징들을 이제 지문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것들은 튜플들이 모두 상이하다. 뭐 튜플들 사이엔 순서가 없다. 뭐 속성 사이에도 순서가 없고 속성 값은 유일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성들을 쭉 나열하고 다음 설명하는 거에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관계 데이터 모델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를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한 행을 뭐라고 하느냐. 파일 시스템에서는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행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 테이블이 있으면, 표가 있으면 이 속성 값들의 집합인 이 하나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튜플이라고 한다고요. 튜플.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튜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하나의 릴레이션 테이블에 존재하는 이런 튜플들의 개수. 튜플. 자, 요거. 이게 행인데, 튜플인데, 이 튜플들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카디널리티라고 하죠. 카디널리티.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답은 카디널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튜플이 뭐고, 속성이 뭐고, 카디널리티, 뭐 차수, 도메인 이런 용어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작 값들의 집합.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이 있으면 이 속성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면 학년이라는 속성이 가지는 이 값들의 집합.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뭐라고 한다 그랬죠? 도메인이라고 한다. 도메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석상들이 취할 수 있는 속성이죠. 속성들이 취할 수 있는 데이터 속성의 제약 조건이 정의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속성들의 데이터 유형이나 뭐 데이터 길이, 데이터 허용 범위, 데이터의 기본값, 데이터의 생성 규칙 등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메인이라고 한다. 도메인. 알겠죠? 그래서 용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관계 데이터 모델의 구조에서 그런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용어,
기본적인 용어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